네, 오늘 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에이제스탁 이재은 대표,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될까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구글의 TPU, 이 키워드 주목도 어느 정도 올려야 될까요? 이 부분 주목해 볼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흐름이 많이 다르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이재규 본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 주 들어서 GPU가 아니라 TPU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두 종목의 궤적이 티가 나게 좀 달라지고 있는데 반도체 전반에 대한 전략 변화 일단 필요한지 이렇게 크게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꽤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주부터도 지난주에도 반등시 현금 확보가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일단 일주일, 2주일, 거의 3주 정도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종목들을 좀 더 끌고 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테슬라 쪽에 대한 수주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도 레퍼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좀 매력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어제부터 이제 에이직 반도체, TPU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PCB가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소켓 관련주들도 많이 변동성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던 디자인하우스라든지 팹리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오는데 크게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HBM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공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강하게 받아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둔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쪽, 반대로 말씀드려보자면 조정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옴에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붙어줬고요. 불확실성,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일단 어제보다는 지난주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의 2주 만에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종가까지 좀 이어지고 주후반에도 20일 이동평균선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위주로 그리고 파운드리 쪽 위주로 구글의 그 TPU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과정에서 환율이 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지지해야 되는 라인은 본부장이 없을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끝자리가 0자로 이제 떨어지는 이 자리를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HBM 쪽에 대한 독보적인 포지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란 말씀 드리고 싶고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PU, 구글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글 쪽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쪽이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이 받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저는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오면 시장의 흐름에 좀 더 이제 높은 점수, 여기 이제 시장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좀 더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PU 쪽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반응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하이닉스는 50만 원 지지해주면 좋은 것이고 만약에 50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분율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도 포인트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일한 시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여기실 것 같아서요. 이번 주 내내 우리 구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 이 부분 체크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급격하게 확인이 되잖아요. 오늘은 대표님 의견 어떠셨습니까? 구글발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반도체 내 전략 변화 오늘 오후 구사해야 될까요? 일단 구글발 모멘텀을 이제 어떻게 좀 해석할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구글발 모멘텀은 AI 거품 관련돼서 불식을 시켜줄 수 있는 저는 큰 확장 국면으로 볼 수 있는 그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경쟁 구도에 있는 오픈 AI가 투자 규모를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경쟁 구도에 있어서 더욱더 오히려 투자 규모에 대한 확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너도 나도 에이직 시장에 더 뛰어들려는 움직임이 강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는 맞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구글 TPU 같은 경우에도 HBM3E가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SK 하이닉스도 납품을 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밀리는 거는 일단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리고 펀더멘털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신용 잔고가 지금 하이닉스는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하락 때문에 반대 매매도 맞으신 분들 있을 정도로 지금 신용에 대한 부담감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도 저는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쪽은 지금 수혜를 보는 기업들로 꼽히는 쪽이 밸류체인 쪽으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고 또 앞으로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기판 관련된 수요가 더 확장될 거라는 흐름들을 보면서 시세가 좋았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톱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이 약간 두 종목의 이런 희비를 교차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물론 저도 삼성전자를 조금은 더 파운드리 쪽도 그렇고 약간 성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눌려 있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대로 추세가 끝났다라던가 이제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부장단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앞서 좀 교집합에 있는 소부장단에서의 키워드를 언급을 해주셨지만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칩 설계 이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사이클에서는 많이 소외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글 TPU에 대한 모멘텀으로 대표적으로는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주목도가 훨씬 더 올라가면서 소외주의 반란은 지금부터가 아닌가, 이제 이쪽 봐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은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더 오른 쪽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패키징 관련된 종목군들 팹리스 쪽 항상 우리가 왜 혼자 동떨어져서 안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와 관련돼서 오늘은 좀 시세 흐름을 이어가는데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지금 가온칩스이고 오늘 거래량이 실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21선에 대한 돌파 흐름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또 AD 테크놀로지도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좀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추세를 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AI 7 칩에 대한 설계가 이제 착수를 하는 부분 속에서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 디자인 하우스 쪽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들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돼서 물론 방금 언급드린 사실 보신다고 한다면 전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로 좀 압축하셔서 종목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펼치는 전략은 아니고 압축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포인트 어느 쪽 봐야 되는 건지 조금 더 볼 이야기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하네요. 반도체 이야기를 좀
살펴봤고요. 오늘 장중의 속보까지 나온 화학 섹터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구조조정 한 틀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으로 일단 뽑아봤고요. 구조조정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굵직한 화학주들이 강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상대적인 강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석화 구조조정 본격화 움직임에 우리 어디까지 종목들의 시세 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에 오늘 일단 사업자편 1호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름과는 분명히 자율에 맡겨지면서 뭔가 나올까 물음표가 붙었던 그 시기와 움직임은 분명히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더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롯데케미칼 위주로 보면 조금 더 주가의 회복력 기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은 물음표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석유화학 쪽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반도체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PBR 기준으로 0.5배가 넘는 기업들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통폐합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업종 자체를 약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유화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 지금부터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유가와도 연동이 많이 되지만 사실 석유화학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좋기 위해서는 나프타의 가격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프타 가격은 아직까지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프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업황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황 개선을 위해서는 나프타의 가격이 좀 올라가는지 여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업종을 골라보자라고 한다면 전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도록 바온 쪽 2차 전지로 살짝 시선을 이동해 보면 어떨까요? 이지은 대표님, 저희가 뭐 화학이라고 보면은 저희가 석화 쪽과 맞물리는 곳도 많기는 한데 오랫동안 시선을 뒀던 곳은 2차 전지 전통적으로 셀부터 여러 쪽이 있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오늘 장 초반부터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는 쪽이 많습니다. 굳이 이야기 재료를 찾아본다면 리튬도 있고 ESS 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는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를 좀 꼽아서 오늘 트리거를 찝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대표님 분위기로 수급사계 요인으로 2차 전지의 강세를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좋은 이슈들이 다 겹쳐서 거기다 시장도 좋았기 때문에 같이 아하.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중국 쪽에서 전기차 그리고 ESS 시장을 좀 더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곧 리튬 가격의 상승, 지금 한 달 사이 정도 한 20% 정도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리튬 가격의 상승, 우리나라 그럼 셀업체들은 수익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1차적으로는 기대 심리를 끌어당겨줬고요. 아마 내년까지도 공급 가행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이제 상승이 나오느냐의 부분인데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그럼 리튬 가격의 안정화한 상승세가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수익성에 대한 기대 심리와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ESS 관련해서도 지금 결국 넓게 보면 뭐 구글, 엔비디아 이야기가 상당히 많죠. 근데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를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 경쟁 구도로 가고 내년에는 더욱더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많은 그 미국 쪽 CEO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종합적으로 결국 이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꺼지지는 않을 거란 쪽으로 많이 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UBS 쪽에서도 ESS가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의 가장 좀 대안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한 만큼 그 안에서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0% 이상일 때 우리나라가 이 점유율을 확대하는 국면에서 지금 ICT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채택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채택하는 흐름 자체도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호적인 업황, 거기다 리튬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시장의 상승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지지 않게 만들어줬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흐름 보면 뭐 LNF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같이 좀 밀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라인에서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마치고 좀 횡보의 구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도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여기서 뭐 환율도 안정되고 시장이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상방 쪽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이쪽 섹터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셀 쪽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탄력도가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재 쪽, 양극재 쪽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가져가기 위해서는 셀업체들도 좋기는 하지만 셀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무겁기도 하고 일단 이런 업황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수혜를 받는 구조 속에서는 약간 뒤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성격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는 쪽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폐배터리 쪽도 오늘 시세 상대적으로 2차전지 내에서 강합니다. 2차전지 오늘 성일하이텍도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방금 스탁 나오는 거 보니까 세비캠이 상단에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이유에 기인할까요? 성일하이텍은 찾아봤더니 오늘 리포트 효과라고 봐야 될지 폐배터리 쪽까지 매기가 갈 만큼 2차전지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가 한번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한 2, 3주 정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리튬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가의 흐름이 2차 전지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같은 요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도 자금이 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광물에 대해서 폐배터리 업체들을 통해서 수요를 만들 수 있다, 공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경우도 시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살펴봤는데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둘 다 괜찮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눌림을 오랫동안 받아왔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6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었고요.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폐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우상향을 만들어낼지 여부는 전 시장 흐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밀리면 제가 생각했을 땐 2차 전지와 폐배터리 모두 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제 시장이 밀리면 뭐가 올라가냐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맞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여쭤보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시장이 밀려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콕 집어서 제약바이오에 추가로 본부장님께 잠시 후에 또 질문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저희가 석유 화학 쪽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좀 연결고리 지어서 에너지 쪽 이야기 해볼 겁니다. 결국은 ESS, AI 시대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2차 전지에서
쪽에서도 연결고리 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 언급을 드렸죠. 원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베팅을 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8개 원전을 짓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국내 에너지 로드맵도 오늘 발표가 됐는데 상당한 규모로 투자를 SMR 쪽에서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원전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이재은 대표님, 원전 관련주가 최근에 좀 많이 주춤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큰 베팅, 미국발 모멘텀에 기대어서 움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지 오늘 장 초반부터 뚜렷하게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여전히 보면서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이슈의 무게감 오늘 어느 정도로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 수급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는 예전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AI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시장이 확 쏠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이런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라면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만한 재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쉬어갔다가 같이 올라오는 구간이다 보니 여러 섹터의 수급이 분산되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은 상승이 좀 제한적이고 수급의 분산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돼서 지금 추가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형 원전 건설에서 가장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언제나 탑픽이고 가장 기준점이 되는 종목으로 보시는 거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2차 전지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1선에 대해서 훼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중기 이평선을 이탈하지는 않고 이 구간에서 오히려 횡보를 하면서 가격적으로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이 들어갔던 부분들만 있었고 오늘 추세를 좀 돌리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만약에 여기서 21선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온다. 그 가격은 한 8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붙어줄 수 있는 가능성,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 속에서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2025년 하반기 때 원전 관련돼서 입찰들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일정이 좀 밀려서 아마 2026년부터는 새로운 입찰들이나 이런 것들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025년에는 뭐 엄청 큰 빅 이벤트가 나오겠다라는 의견보다는 2026년 오히려 더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 BHI,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중소형단에서는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까지 같이 봐도 되나요? 물론 오늘 건설 대형주도 같이 강하기도 해서 같이 묶어도 되나 이쪽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나 고민도 하긴 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워낙 원전 모멘텀도 같이 받아갔던 종목이라 대형 섹터 중에 하나로 현대건설도 여기에 카테고리 묶어서 볼지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 현대건설 오늘 이렇게 탄력이 나온 부분은 이제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도 건설사 이익 개선에 대한 추세가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업황에 대한 좀 가능성,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갈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현대건설이 그 안에서 지금 가장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충분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에 원전이라는 모멘텀 마찬가지로 2026년부터 더 원전 관련된 여러 가지 입찰이라든지 소식들이 나와줄 거라서 그 안에서 현대건설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1선 오늘 오히려 현대건설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방에 대한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거래량이 실린 상방 돌파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관심 높으시죠? 오늘 정부 측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SMR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 태양광, 전력망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항상 뭐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시장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긴 해서 살짝 답을 알 것 같긴 한데 6개 뭐 에너지 분야 패키지 지원책 나왔습니다. 일제히 오늘 시세의 온도차는 다르지만 강하긴 하거든요. 주가의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매력도 있는 쪽 지금은 어느 쪽이라고 판단을 본부장님 해야 될까요? 네, 원전입니다. 원전이 강해서요, 가장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지금 새벽에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의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하향됐어요. 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전주들의 주가 흐름이 견조한 것은 뭐 시장이 좀 반영을 해주고 있다.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도 잘 나오고 있는데 올해 2025년도 들어서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건설주는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 ENA 정도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지수 대비 뭐 코스피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주들은 요 두 기업 정도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원전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도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책적으로도 오늘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SMR 쪽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전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하나그룹주 자체가 지금 구조 개편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솔루션에 오늘은 자금이 좀 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풍력 쪽에서는 뭐 CS 윈드가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좀 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까지 정해주셨네요. 에너지 좀 골고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강한 쪽입니다. 제약바이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으로 높아졌죠. 그리고 신약에 대한 모멘텀 훨씬 더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역할 단단히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안에서 52주 신고가 종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과 바로 연결해서 가고자 합니다. 앞서 지수에 흔들림이 나와도 잘 버텨줄 쪽은 아마 제약바이오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오후에 어떤 선택지를 잡아야 돼요? 워낙 강한 종목들이 많아서 강한 쪽? 그런 모멘텀이 있는 쪽이잖아요. 강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선택지를 이쪽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주실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불신이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25년도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술 이전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ABL 바이오가 얼마 전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지만 기술 이전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4분기부터는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밑으로 빠졌을 때에도 제약바이오는 견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스닥 바이오테크 뭐 지수라든지 ETF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넘어오고 있지만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업종지수 자체가 좋지를 못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으면서 업종지수,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만들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SK바이오팜 같은 기업들, 한올바이오팜
빅파마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2026년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 기업들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약가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가 인하를 하고 있고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약물, 물질들이 있죠. 근데 빅파마들 입장에선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계속해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CDMO라든지 우리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저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이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종목 선택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ETF를 매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일단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도 짧게 이야기해 보죠. 어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야기해 본 바 있는데 오늘 일단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일단 이쪽에서 빨간불이 재상장 이후에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바이오 섹터에 안도감을 주고 있는지 이 점도 좀 포인트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하락이 과도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다행히도 121선 이탈 안 하고 추세를 더 깊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깊게 안 들어가고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침울한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 오히려 어저께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더 긍정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신규 상장주인 만큼 물론 에이드씨에 대한 부분들 바이오시밀러 매력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신규 상장주들은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 좀 밟아가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 3주 정도 흐름을 보신 다음에도 매수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기업의 상승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자자들 심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는데 찬물을 끼얹지 않다. 오히려 뜨거운 물을 같이 좀 끓여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촉매 역할을 한 걸로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저희 이쪽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이네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오늘 오후 중에 합격 추진 사실 그리고 주식 교환 비율 공시할 예정인데요. 아직 공시 나온 건 없네요. 자, 일단 네이버 이야기 대표님과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2%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결국은 합병 이후의 영업이익, 이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는 건지 물론 내일 본격적으로 로드맵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오늘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결국에는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지금 핀테크 사업 확장에 따른 영업 이익에 대한 증대 효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문제는 두나무 쪽이 오히려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두나무 주주들은 단독 상장이라든지 그리고 나스닥 상장 쪽을 기대를 하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들을 잠재우기 위한 청사진을 어떻게 내보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네이버의 주가적인 측면이라든지 네이버의 주주 입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딱히 일단 체크는 해보셔야 되겠지만 뭐 긍정 시그널 쪽으로 긍정 시너지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나무 쪽으로 오히려 더 주시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카카오도 오늘 강합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카카오가 오늘 4에서 5%대 강세 국면이어서 어디에서 이 강세 요인을 찾아야 될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이버 카카오 묶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카카오 단독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네, 네이버, 카카오 묶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을 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계속 비슷하게 비교 분석을 하죠.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두나무와 합병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요 가상자산 쪽으로 사업을 같이 넓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기업 모두 다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단이 요 가상자산이 아니어도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기업 모두 다 성장성이 어느 정도 결여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 가상자산 시장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121선 약간 회복해주는 모양새인데 여기만 버텨준다면 우상향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라인도 오늘은 좀 봐야 되는 날이다라는 점도 언급해 주셨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